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7일 오후 6시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는 결정을 어떻게 내렸느냐. 관련 회의체의 회의록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전해지는데, 공무원들의 말이 바뀌니까 언론 보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언론이 뉴스1입니다. 인터넷 매체이기도 하고 통신사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 뉴스1이 이 문제를 계속 추궁해 왔는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게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반박하는 기사를 뉴스1이 또 올렸습니다. 이런 자세는 참 좋습니다. 어떤 보도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기서 어떤 진실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착오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이 뉴스1의 보도 자세는 진정한 언론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던 복지부, 문제가 되자 오해, 보관 중,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록에 대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산하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최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문제가 되자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오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회의록 논란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의 설명은 뉴스1이 정보공개 청구와 복지부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한 보정심과 아까 나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보정심과 산하전문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과는 다르다. 복지부는 보정심과 산하전문위의 회의록을 요청하는 뉴스1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동안 3차례 열렸던 보정심에 대한 보도자료로 답변을 대신했고, 전문위의 회의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뉴스1은 메일로 담당자에게 재차 보정심과 산하전문위원회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 측 담당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없다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답변을 내어놓았다. 한 차례 더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법원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 라고 문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것이 없지만은 보정신문 회의록은 없어도 녹취 등을 정리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거나 공개되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 5일 법원 의대 정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 복지부 보도자료 가름이라는 제목의 보도 이후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뉴스1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명을 요약하면 의사단체와 정부가 의견 조율을 위해 운영했던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은 없으나 보정심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복지부 관계자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취재 과정상 보정심 회의록이 없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며 정확한 팩트는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는 비공개해야 하는데 최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앞서 뉴스 1의 취재 과정에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어 녹취 등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도 기자가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물어봐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정심 회의록이 없었다는 식의 답변이 간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오해가 아니라 오해가 될 만큼 될 정도로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네요. 보정심 산하 전문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의 답변은 계속 바뀌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의 회의록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박 차관의 발표가 있었던 이날 오전까지 복지부 담당자는 뉴스 1과의 통화에서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하지만 전문의 회의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전문의는 일종의 자문기구다. 회의록 작성의 의무가 없고 회의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 회의록이 있다는 박 차관의 발표 이후 다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물으니 동일한 담당자는 역시 오해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 담당자는 처음 문의가 있을 때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으로 이해하여 그런 수준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것이라며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 법률상 회의록에 부합하는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와 관련된 그간의 복지부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은 전문의의 회의록이 작성과 보관이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라고 뉴스 1이 보도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 회의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실무자들도 그게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회의 결과용 자료를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의록이란 이름 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연 있다고 하는 회의록이 진짜 회의록이 맞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문입니다. 박 차관은 회의록 논란에 대해 초기에 아마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간 것 같다라며 조금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사직 전공의 등은 회의록 논란에 대해 복지부 교육부 장차관 5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복지부 이야기고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정원을 각 대학에 어떻게 배정했느냐에 관련된 그 회의체의 녹취록 또는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공개를 요청해도 교육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그것도 요청했다고 봐야 되니까 이번에 그걸 낼지 안 낼지 무슨 내용이 있을지 뭐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기초 사실에조차도 박민수 차관이 자백을 했듯이 기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 말씀드립니다만은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흐리멍텅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실무자가 완벽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실무자의 보고를 받지 않아요. 실무자가 애매모호하면은 그런 보고를 받는 사람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되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안에서 틀리게 되면은 큰 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이 세부 사안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거나 누가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금 2,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히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령입니다. 2,000명을 누가 정했느냐. 이렇게 파격적인 어마어마한 정원 늘리기를 누가 정했느냐. 이게 공무원들이 정한 게 맞느냐. 대통령이 찍어 누른 거냐 하는 것을 이번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녹취록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 가지고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시비가 벌어져도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자신만만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2,000명 정도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 아마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오면은 국민들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2,000명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0명을 늘리는 숫자는. 여러분들 이거 수치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느껴보십시오. 3,058명의 새로운 의사가 한국에서 계속 배출됩니다. 3,058명, 일개 연대입니다. 그들이 병원에 취직하는 수도 있고 개원의가 돼가지고 병원을 만드는 수도 있는데 1년에 3,058명의 막 개인 병원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합시다. 개인 병원이 생기면은 생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과 경제력이 한국에 있습니까? 3,058명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도 계속 누적됩니다. 3,058명의 새로운 의사가 나오고 3,058명의 기존 의사가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누적이 됩니다. 거의 누적. 여기에다가 2,000명을 더한다 이겁니다. 5,058명이라고 하십시오. 2개 연대입니다. 2개 연대의 의사가 올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국 요 좁은 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의사가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사를 쏟아 부어버리면은 그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잉 진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걸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늘린 정원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 의료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이가 다 순수한 연대 아닙니까? 청춘 아닙니까? 자기 직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전공의 의대생이라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게 과연 자기 개인의 사익만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익을 위한다고 해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사익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익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공익을 위하는 어떤 정의감, 어분심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아주 독단적인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선배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 시스템, 그 속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걸 일거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일종의 정당방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이 회의록을 가지고 이렇게 뒤죽박죽의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정부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식으로 환자를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할 때 바느질 하나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데 이런 식의 무능한 행정을 수술 현장에서 한다면 환자들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